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강의 친구들 대표께서 해주실 텐데 슬라이드 하시죠. 예, 슬라이드 해주시죠. 스크린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럼 더 좋겠네요. 예. 먼저 양국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사입니다. 신기가 나오는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영월, 동해, 삼척, 강릉 그 부분에서 석회암 지대에서 시멘트가 생산되는데 이런 지역에는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지의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실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지인들은 공기 나쁘다고 꺼려서 잘 안 오시고 또 살던 분들은 사시다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가시고 그래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희가 헌법 35조가 있죠.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하는데 이 환경에 관한 법률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러 가지 법률들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시멘트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은 실제 해당 지역의 어떤 대기오염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해서 시장이 됐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고참 거야. 한 빠졌네요. 재단법인 시멘트 산업사회공헌재단 전근식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슬라이드에 빠졌습니다. 다음 원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 기본법이 있는데 제7조는 오염자, 원인자 책임원칙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환경훼손을 위한 피해의 구제 등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기금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지 않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인근지역 시민투사 기금 조성 현황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제천 요사이 유성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면 복판에 흰색으로 있는 게 제천 시내입니다. 북동쪽으로 3개의 신동장, 그 다음에 남쪽으로 3개의 신동장 6개가 있는데 이 지역이 내륙의 분지입니다. 바람이 잘 안 부는 곳이죠. 그리고 주변에 800m 정도 되는 표고 산들이 33개나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밤이나 아침에는 대기가 정체, 바람이 잘 불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제천 중심으로 그 북동쪽에 있는 신도사, 영월에 있는 2개, 충북에 있는 하나, 3개는 약 한 12km 반경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있는 3개는 약 한 15km 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만약 이런데 13km, 15km 반경에서 얼마나 빨리 오겠습니까? 사진 좀 남겨주세요. 이거는 제천에는 모신 동장에서 아주 맑은 날입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또 남겨주십시오. 이거는 강원도 쪽에서 제천의 경계를 넘어서 넘어오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아주 맑은 날만 찍었습니다. 조금 전 거예요. 또 남겨주세요. 요거는 그 영흥 쪽, 단양 쪽,
단양 쪽 맨 뒤에 아스라이 보이는 게 소백산입니다. 단양 쪽에서 저렇게 아주 맑은 날 올라와서 제천 지역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이게 오염물질의 맑은 날입니다. 제천 시내가 바람이 안 부는 날입니다. 전체가 오염물질에 포위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날은 아침 한 7시에서 8시는 거의 1년에 한 200일 내지 250일 정도가 이런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어떤 미래라든가를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내겨주십시오. 이거는 저희 제천시에도 자원순환 그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이죠. 거기서 올라오는 연기인데 아까 보신 불뚝의 연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참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죠. 내주십시오.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2022년도 자료입니다. 2022년도 자료인데 단양 공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료가 표시가 안 돼서 여기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그런 물질인데 단양 지역 공장에서 배출되는 게 2022년도에 13,887톤, 그 다음에 영월 지역 두 곳에서 발생되는 게 7,324톤, 제천에 있는 공장 하나는 4,693톤 정도 배출합니다. 그래서 충북 전체가 배출하는 게 한 2만 톤 정도 배출하는데 제천 인근 6개 공장, 즉 5개 공장이죠. 거기서 배출하는 게 2만 5천 톤 정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부근에 있는 제천, 단양, 영월 지역 인근 주민들이 마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 이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런 경우 원자 부담 원칙을 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또 기둥을 이런 데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 단양 지역의 주민 소유 자동차 종합검사료 차액 보전 조치입니다. 이유는 적용받는 법률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서 2020년 7월 3일부터 제천 단양에 있는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 기간도 2년, 4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기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2년 받던 걸 1년, 뭐 4년에 받던 건 2년, 또 1년 받던 건 6개월 이렇게 변하고 돼 있고, 또 검사료도 정기검사에 일반 소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26,500원 되는데 대기 오염물질 배출 이런 기준을 적용을 검사까지 해주기 때문에 대기과서 검사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5만원, 또 SV 차량 같은 건 6만 5천원, 이 정도로 보통 대당 한 3만 1,000원씩 다 올랐습니다. 시민도 이런 거 몰라요. 모르고 왜 이렇게 자동차 검사료가 올렸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청에 항의할 뿐이지 왜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제천시를 추계를 해보니까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제외하고 그리고 쭉 계산해 보니까 한 6만 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제천 시민들이 억울하게 전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료 차액분이 한 19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단양도 또 그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시민들 기금에서 보존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왜 억울하게 만드냐. 물론 우리도 자동차도 저희가 운행을 하고 또 보일러도 돌립니다. 그래서 한 30-40%는 우리도 어떤 이런 그 질소산화물이나 오염물질 배출한다고 저희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한 60-70%는 신통장의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이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육교에 사다 보니까 어느 사건하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그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인 부담 원칙대로 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 좀 띄워주셨어요. 예,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보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환경오염 또는 훼손자가 둘 이상일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양에 쓰는 기금, 영월에 쓰는 기금, 또 다른 곳에도 기금이 있다면 그 기금 포함해서 이런 억울한 지역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이제 배출인데 환경보존법이죠. 거기에 신도상은 지소산화물을 270ppm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50ppm을 배출하고 있어요. 또 신설 신소공장 같은 경우는 80ppm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한 6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태우는 물질, 사용하는 그런 원료, 연료에 따라서 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그 배출, 즉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새로 짓는 신도공장에 적용하는 80ppm 이하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역에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 문제로 인해서 실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어떤 그 기금을 받는 주민과 못 받는 기금의 갈등이 상정해서 서로 반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금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금 위원들도 좀 더 객관적인, 누가 봐도 참 저분들 공정해하는 그런 위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마을도 현재 쉼터 공장 반경 5km 이내에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날아오다고 온다고 하는 판이니까 좀 아까 우리 첫 번에 주제 발표하신 분 말씀과 같이 최소한도 오염도가 심한 정도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도 해서 그래도 공정하게 이 기금을 좀 균일하게 배부가 되고 또 주민들의 어려움, 고통을 그래도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